지도를 보면 자, 보통 이렇게가 유리하죠. 부산 하면 또 뭡니까? 해운대죠. 그렇죠. 네.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해운대가 요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해운대보다는 여기 해운대를 바닷가가 가깝고 하니 가장 으뜸으로 치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뭐 이쪽도 좋아지겠죠. 음. 그래서 여기에 제2센텀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그럼 여기가 좋아진다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여기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길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를 이렇게 보면 자 스카이뷰로 이래 본 이유가 뭐냐 헷갈리시겠지만 네. 빈 땅이 없어. 맞습니다. 해운대는 빈 땅이 없어요. 특히 과거 여기 이제 2호선 라인 있죠, 녹색. 네. 요 2호선 라인 따라는 특히 빈 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뜨고 있는 곳은 동해선, 요 파란선 라인 따라서 앞으로는 많이 발전이 될 겁니다. 좋아지겠네요. 예, 이게 뜨고 나면 이 라인 따라 아파트를 볼 거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토지나 꼬마 빌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신해운대역까지 뭐가 들어오냐? EMU 방식으로 해서 네. 청량리에서 바로 신해운대까지 바로 들어오는 철도가 개통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동해선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인구가 많아지겠다 맞죠? 활용하는 인구가.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요 백스코역을 보면 신해운대역 요 뒤에 이제 개발될 예정이고 지금 네. 군부대가 있거든요. 요거 네. 이전 예정이고 그다음 여기 어디냐면 좀 여기서 배차 간격이 여기서 길죠. 네. 이 간격이. 그래서 백스코역은 있는데 백스코역은 또 요 도로 때문에 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센텀역과 제송역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센텀역과 제송역 중에서 두 개 다 좋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적 편집도를 탁 하면 여기 상업지가 있죠. 네. 이미 여기 빨간 상업지는 네.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여기는. 네. 예. 그래서 들어와 있네. 요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는 요 라인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거기다가 네. 이번에 여기 있죠. 요만큼이 웨이브 시티라고 해서 네. 이제 부산에서 또 고급 그렇죠. 주상복합이 랜드마크 들어올 아파트가 예정입니다. 네. 이제 바다 뷰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영강 뷰가 보이게끔 들어올 예정이고 그럼 이게 들어오면 당연히 또 여기에 상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퍼지겠죠.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막 요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강장군님이 네. 직접 이제 주요 거래 사례 주요 거래사를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최근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음. 저는 맨 처음에 좀 그 궁금했던 게 여기 이제 해운대 구청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중에 곧 음. 여기로 옮긴단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 공공청사부지 돼 있어요. 네. 그렇네요. 여기로 해서 음. 옮기는데 제가 그 평수를 좀 재보니까 기존의 해운대 구청이 한 2,000평 되는데 여기가 한 9,000평 되더라고요. 와. 한 3배 이상 넓혀서 굉장히 크고 높게 들어온다. 근데 지금 보면 해운대 구청이 되게 좁아요. 구청이 네, 여기죠. 네. 좀 약간 허름하고 오래됐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으니 네. 네. 약간 여기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네. 전형적인 구청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래도 자동 신도시와 센터 마린시티를 아. 키우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요 중간에 딱 심어놓은 것 같아요. 와, 맞네. 네. 근데 지금은 요 우측에 요게 있잖아요. 네. 네. 요게 제2 나중에 센터. 엄청 크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구에 딱 정중앙에 오. 이 심기를 뽑아가지고 네. 옮겨놓은 약간 놓을 배꼽 위치네. 예정입니다. 네. 네, 위로는 이제 제2센텀, 아래로는 네. 제1센텀. 맞아요. 그리고 위로 이제 웨이브시티. 네. 그리고 이 경찰서도 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걸 또 뽑아서 다른 데 옮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를 다시 재건축해서 4층 높이인가 이렇게 올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찰 부지 좋다. 경찰서 맞죠. 부지. 예. 그래서 끝내주네요. 앞으로 이제 뭐 뭔가 행정기관도 이전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여기가 중심으로 개발을 시키려고 이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센텀역 앞쪽이랑 그다음에 기존의 제송도 이런 데를 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가 거래 내역을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된 걸 볼 수 있었고 결코 싸지 않네요. 예.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것부터 보면은 제송동 1095-6번지 1095-6 상업지인데 이 호텔이네요. 예. S호텔. 이거 120억에 거래됐어요. 와. 근데 호텔이 이거- 너무 낡았잖아요. 예. 맞죠? 네, 호텔이 아니고 모텔이죠, 이런 거는. 예. 와, 이 모텔이 거래됐는데 이 펜스가 여기까지 쳐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디스코를 좀 보면은 네,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변이 싹 다 거래됐어요. 자, 주변이 싹 다. 네. 싹 다 거래됐고. 7천에 23년 4월에 거래됐네요. 맞아요. 네. 4월. 뭐야? 네. 3월. 그래서 보면 예. 이 닭갈비 빼고 닭갈비 아유, 자, 자, 다시. 네.
이 닭갈비 안 나오네. 자, 잠시 확인하고. 예, 이제 됩니다. 요 닭갈비 빼고 어. 이 나머지가 쭉 거래가 동시에 다 그렇네.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은 이 땅만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되고 요 앞쪽은 2,700에 거래된 것도 있고 3,400에 거래가 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이걸 다 더해가지고 평수를 나눴거든요. 네. 4,500 정도의 건설사가 매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평당가를 딱 낮췄더라고요. 네. 이거를 전체 면적 재보고 네. 이렇게 면적 재기해서 싹다 이렇게 됐어요. 했겠죠. 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매가 다 더해서 다 더해서 나눠보니 4,500 정도. 네, 4,500. 평당 4,500 정도 네.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아주머니가 연락이 오셨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넘어갑시다. 네, 아무튼 실천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아니다. 평당가를 구해보면 7천까지 거래된 거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아무튼 이게 1등입니다. 1등으로 거래된 거는 숙박시설 모텔이고, 모텔. 2023년 3월달이, 4월달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야, 이거 이번에 거래된 거 보니까, 네. 요거 곧 하겠다. 그렇죠. 예. 네. 요거 웨이브시티 곧 하겠는데요. 네. 가봤는데 지금 헬스 치고 이제 막 돌 같은 거 캐내고 있어요. 이야, 가보니까요. 역시 발로 뛰어다니는, 네. 직접 뛰어다니는 강장군님.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또 다음 물건 한번 두 보시죠. 번째 거래된 게 이제 제송동 1073-11번지. 1073-11번지. 네. 어. 요거는 이 너무 좋던데. 비슷한 위치에 조금 더 뒤네요. 네. 도로 상황은 더 좋다. 네. 근데 이거 더 좋지 않나요? 이게 더 철거하기가 좋네요. 너무 네. 좋아서. 그렇네요. 이분은 제송전자라고 해서 네. 여기서 납품도 하고 뭔가 전자제품도 팔고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와. 근데 이걸 그냥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했을 뿐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아버린 거죠. 이거. 네. 네. 이거고. 네. 이게 얼마에 거래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평당 디스코를 한번 보시죠. 디스코에 나오나? 네. 5,800. 1,800. 네. 63억에 거래됐습니다. 와. 총액 63억. 그러니까 네. 와, 이 정도 금액이면 평생 벌어도 네. 못 버는 금액 아닐까요, 진짜. 그렇죠. 네. 와. 63억에. 네. 와. 좋겠다. 자, 그래 보면 요게 앞으로 뭐가 들어올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건물 요거를 보고 63억에 샀다? 네. 이 장사에서 그건 말이 안 얼마 되죠. 번다고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얼마 번다고 이걸로 63억이 네. 사겠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뭔가가 있는데 네. 아마도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부지로 건축부지로 쓰기 위해서 네. 된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여기가 4년에 거래됐죠. 맞습니다. 예, 24년 12월, 22년 12월, 작년입니다. 네. 24년은 아직 안 왔네. 네. 정신이 없네. 자, 그래서 22년 12월에 거래됐는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행부지로 거래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왜냐면 요때 이제 22년 12월 이런 것도 보이고요. 좀 보여요,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생각해보니까, 뭔가 시행부지로 활용될 때, 그분한테, 그 매수자한테 팔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네. 왜냐면 그분은 더 높게 지어서 더 비싸게 분양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꿀팁이 하나 있는데, 네. 궁금합니다. 네. 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도로 기점으로 네. 여기만 비싸게 거래됐어요. 그렇네. 여기만 비싸게 거래되고, 네. 여기만 7천, 여기만 5천, 여기만 6천, 5,800 이렇게 거래가 그렇네요. 되는데, 밑에는 거래도 많이 없고 2,000대 정도네. 네. 근데 이쪽 라인은 어. 뭐 2천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예. 네. 좀 더 그렇지. 싸게 거래가 된 것도 있고. 예, 알고 보니까 이 도로와 바로 하나만 이렇게 이거는 토지용으로 토지에 가나요? 가서 이게 상업지지만 상업지 역할을 다 못한 거죠. 네. 하나는 완연하게 다 할 수 있고 이 보면 가로구역 높이 제한 지역이라고 해서 42m. 네, 이 땅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높이를 딱 제한해 놓는 미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42m까지만 되니까 네. 한 층에 4m 정도 잡으면 10층, 한 3m 정도 잡으면 한 10 몇 층? 네, 그렇죠. 한 좀더 2, 많이 3층 정도밖에 못 짓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상업지라고 무조건 높이 올릴 수 있는 땅이 아니네요. 네. 그런데 요게 그나마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요 뒤에 건가? 이 한 블럭 옆인가 좀 헷갈리는데. 네, 이 밑에 거 찍어보시죠. 네, 요건가? 이거 어제 갔다 온 거라 가지고. 거를 보면은 여기는 24m. 네. 그러니까 한 블럭 바로 옆인데 네. 2배 차이 나요. 네. 아. 그러니까 근데 높이가 딱 2배 정도 차이 나네요. 20m 대 40m. 그렇네요. 42m랑 예, 24m. 2배까지는 아니지만 앞자리만 보면 20대 40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성이 나오니까 이런 거 보면 다 오피스텔 지어져 있거든요. 네. 이미 다 이렇게 지어 놓은 게 이 도로 기점으로 이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쪽보다는 요쪽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네. 즉석해서 궁금한 게, 자, 요 블럭 있죠? 네. 요 블럭은 아까 42m 정도 42m. 됐습니다. 네. 이게 24m 정도 됐죠? 네. 요 블럭도 궁금해요. 여기는 요 어떻게 되는지. 네. 요 블록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한번 찍어보죠. 한번 궁금하니까 네. 바로 즉석해서. 네. 대충 이런 게 지어져 있는 거 보면 네. 높게 여기도 지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요도 24m. 24m.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아까 여기 상가도 네. 두 번째 거래됐던 상가도 상가가 좋아서 거래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개발 부지로 되면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후 또 살펴보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개발 부지로 들어가려고 하니 높이 제한이 되게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40m대까지 되는 거는 비싸게 팔린 반면 20m대 높이 제한은 좀 더 싸게 맞습니다. 거의 반값 수준의 거래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하더라도 상권이 중요하다 아니다도 보겠지만 맞아요. 이 시행부지로 들어갔을 때 토지의 가치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토지 이음을 이렇게 무료로 다 하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무료로 와서 그냥 지번만 입력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1, 2분이면 할 수 있는 거. 컴퓨터 키고 들어가는 거 다 해도 10분이겠다. 네. 네,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네, 투자도 맞습니다. 할 수가 네. 있죠. 이거 강의 때 그때 알려줬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맨날 보니 네, 처음 듣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상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걸 좀 좋아할 수 있어요. 임차 입장에서는 네. 유동인구도 많아야 되고 근데 이제 오로지 시세 차익만 딱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맞죠, 네. 대장님도. 네. 저도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면 수익률 1% 2% 차이 나잖아요. 네. 2% 차이 난다 생각합시다. 5% 대 3%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네, 네. 상가 빌딩에서. 근데 이거 100년 지나야 200%예요. 그렇죠. 100년 지나야. 100년. 네. 근데 이 시세 차익 잘 나는 진짜. 거는 아까 우리 뭐 전 시간에 1년 상간, 몇 년 상간에도 5배 오르는 거 보고 했잖아요. 네네. 시세 차익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사람마다 개개인 상황마다는 달라요. 네. 뭐가 딱 좋다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맛있는 라면과 몸에 좋은 뭐 예를 들어 콩이랑 뭐가 좋아 이러면 장기적으로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겠지만 당장은 내가 뭔가 기분이 우울하다 이러면 맛있는 것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비교는 다르지만 내가 은퇴를 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월세 수익이 나오는 상가가 중요하겠지만 나는 여윳돈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시세 차익 나는 맞습니다. 네. 상가가 좋은 땅을 들고 있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분은 이제 소득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나올 필요가 없대요. 그거죠. 네. 네. 월세가 많이 네, 나와봤자 맞아요. 소득 신고 많이 하면 세금 더 많이 떼가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어.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 월세는 대출이자는 내가 낼게. 네. 거기도 뭐 경비 처리 있겠죠 따로.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이런 투자가 맞고 네. 그런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 한 분 있거든요. 장사를 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통행량이 많아야 되고 그런 분은 조금 상권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두 개 다 되면 제일 좋겠다 맞죠? 제일 좋은데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이 소득까지 더해지면 네. 너무 세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시세 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땅에다가 대출이자를 내서 경비를 쓰고 내 소득을 그렇네요. 그냥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좋네. 네, 우리는 세금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소득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1억 이상부터는 세금이 많이 나가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3억을 번다 하면 대략 1억 5천 세금을 내니까 그렇죠. 그러면 1억 세금 나갈 거 이자로 1억이 나가서 경비를 빼버리는 게 나아요. 털어버리구나. 예,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이게 시세 차익으로 다가와서 플러스가 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이 전에 한 번씩 이런 말 했잖아요. 네. 만약에 강장군님이 100억이 들어오면 뭐 살 거냐? 네. 지금 당장 100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면 뭐 살 거냐? 했을 때 상가 빌딩을 산다 했고 네. 제가 이제 했던 말이 물론 이제 땅에 좋은 점도 알지만 그렇죠. 근데 맞다. 개인들이나 뭐 개인으로 해서 큰 사람들은 상가를 사지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본 분들은 땅을 산다. 어차피 지금 현재 내가 소득이 잡힌 상태에서 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네. 시세 차익, 미래의 시세 차익이 더 큰. 네. 그리고 이 건물은 결국 감가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오른 게 아닙니다. 네. 이 밑에 전혀, 깔려있는 요 네. 땅이 오른 거지. 요 땅이 오른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다니면서 진짜 많이 배웁니다, 요즘에. 네. 자, 세 번째 물건 하나 보시죠. 세 번째 물건. 네. 제송동. 여기는 1074-6번지. 1074-6번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순위권 내에 전부 다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비밀을 좀 알려드리면 뒷블럭이죠. 예, 이것도 이제 5,400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 상업 지역이 제가 왜 숙박시설이 약간 비밀이 뭐냐면 네. 상업 지역이 우선 땅값이 많이 올라요. 왜냐?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네. 1조권 사선 제한을 안 받아서 이렇게 잘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건물이. 반듯하게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거 지역은 어떠냐면 내가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네. 옆에서 건물을 높게 이렇게 지어버려요. 네. 그러면 햇볕이 남쪽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건물을 가리는 거죠. 햇볕을. 네. 그래서 주거 지역은 이 햇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1조권 보존을 해줘요. 그래서 1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근데 상업 지역은 1조권 사선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개발에 들어갔을 때는 상업 지역이 훨씬 좋은 땅이 되는 좋을 거예요.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일반 상가는 우리가 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너무 좋은 상가 있죠. 너무 좋은 상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꽉꽉 차 있는 상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네, 상가. 그러면 임차인을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상가기 때문에 상권이 너무 번화한 데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지어도 네. 분양률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숙박시설이 있는 데는 뭐냐면 이게 숙박을 탁 바꾸면 뭐냐면 원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숙박을 주복으로 바꾸기도 너무 좋은 거죠. 새로 철거해서 짓기도 좋고. 그래서 숙박시설이 돈이 되는 이유가 숙박시설로서 네. 수익보다도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네.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좋은 거예요. 우리 흔히 우리 강장훈님 사실 같이 다니면서 많이 봤죠. 그렇죠. 대전에서도 봤고 네. 대구에서도 봤고 부산 여기서도 많이 보고 강할리 가도 많이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이 정말 단시간에 크게 먹을 수 있는. 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타이밍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입지 선정, 그 다음에 타이밍까지 이렇게 잘 보고 그렇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어디서 알려준다? 네. 우리 강장군님과 함께하는 평생회원 네. 원큐. 네, 원큐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생 33만 원인데 네. 이미 이제 55만 원 상당의 정규 강의, 그 다음에 투자 유망 지역 분석 해드리고, 그 다음 개발 호재, 그 다음에 실시간 업로드, 네. 그다음 시장 정보, 시세 정보, 네. 그 다음에 매물 정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상담까지 네,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니까 해드립니다. 이 혜택이 전부 평생 33만 원. 네. 지금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아직 지금 런칭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40분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별로 안 했습니다, 사실. 네. 벌써 40분 계시고, 이분들 중에 대다수는 뭐, 절반 이상은 대부분 강장군님을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인 네. 거죠. 실제로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네, 제가 다니면서 뭐 했던 행위들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네.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인원이 너무 많이 차면 강장군님 힘에 부치기 때문에 네. 못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자리가 남았을 때 빨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